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신비로운 여행으로 안내할 텐데 이곳에서는 어둠이 단순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집의 구석구석이나 어두운 골목길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 과거의 속삭임, 이승을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며 두려움과 신비가 뒤섞이는 이 세계를 탐험해보아. 그리고 여러분은 어둠이 우리가 결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내 이름을 까먹는 곳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전염이 준비됐다거나 약먹을 때가 됐다고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노안이 오면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정신이 다른 곳에 풀리는 일이 잦아서 그녀가 늙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채 알기에 그다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점, 그때부터 아내는 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격하게 화를 냈다. 무언가에 분노하듯 나에게 소리 지르면서 본인의 이름은 루시가 아니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그녀가 너무 안쓰럽게 떠났다. 물론 이성적인 나는 그걸 보고 단박에 치매를 의심했다. 둘 다 나이도 꽤나 들었고 이런 나이대가 되면 누구나 걱정할 게 있으니까 누군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루시는 언제나 젊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치매를 의심했던 적은 없었다. 물론 그건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급한 대로 가지고 있던 약을 루시에게 먹으라 하였지만 루시는 약 복용을 고도했다.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의사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나 역시 불안정한 상태의 그녀가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피하고 싶었다. 괜히 여기서 그녀에게 더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미 아픈 그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막상 그녀에게 가족 재취해를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아닌가. 그때 그녀는 꼭 다른 사람 같았다. 여태껏 내대볼을 떨 정제실과 약을 거부하던 곳이던 옮겨간 데 없고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이라도 되느냐 간절히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처음엔 무언가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병원을 가고 싶어하는 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 나는 곧바로 병원에 연락해 예약을 잡으려 했다. 그런데 데스크 직원이 나와 아내의 이름을 받아줬더니 잠깐 멈칫하는 눈치였고 소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우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목소리, 미소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낯이 익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남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아내의 상태에 대해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의 말.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지. 돈을 벌지 싫다는 소리로 알면 되는 건가? 그렇게 금방 여러 곳의 병원에 수소문을 하였으나 다들 이기려도 맞춘 것처럼 비슷한 반응과 부정적인 말들이었다.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병원까지 전화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던 도중에 2층에서 창문을 열려는 루시를 발견했다. 그리고 순간 덜컥 겁이 났다. 지금 루시의 정신석 들으면 그대로 뛰어내릴 것 같았으니까. 그 생각을 뒷받침하듯 루시는 찡찡거리며 온몸으로 창문을 오르려 하였고 천만 다행히 아내가 뭘 더 하기 전에 저지할 수 있었다. 루시, 도대체 왜 이러는구나. 그런 걱정 어린 내 날에 루시는 그저 부정적인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각은 더 어두운 곳을 향해 갔고 결국 내가 존재를 뒤덮는 지적적 모르는 곳에까지 가망성을 두게 되었다. 기네. 우리 부부는 딱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내 아내의 행동은 정말이지 이상했으니까. 그거 언젠가 들었던 비뇌 현상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었다.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그녀에게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도 있고 악다구니를 쏘대는 말투와 눈빛을 보면 아무래도 내 생각이 확실하다고 느껴졌다. 그때부터 루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먼 친척진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 그에게 전화도 해보고 따로 메일도 남겼지만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 또는 연락이 될 법한 사람에게도 전화했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내 번호를 몰랐던 건지 친솔하게 전화를 받았던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도로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기 바빴다. 저절은 아무래도 그 시를 기피하는 것 같았다. 물론 치매 걸린 노인네를 누가 좋아하겠냐마는 치매가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들은 평생 날 청할 줄 아는가 싶었다. 그렇게 한 차례 저주를 퍼붓고 나니 기분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했다. 친척은 포기하기로 하고 이래저래 동네해보니 결국 떠오르는 건 조회뿐이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종교의 뜻이 있던 게 아닌 터라 예수를 믿지도 않는 우리가 일방적인 도움을 청한다는 게 그들에게 약간 도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 최대한 정중하게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던 도중 최악의 상황이 바로 어젯밤에 일어났다. 언제나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아내의 머리를 마사지해주며 지금은 잠시 아팠더니라며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언제든지 내가 그녀의 옆을 지키려노라고 약속한 횟수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젊게 느껴지는 그녀의 통성한 머릿결을 오른만졌다. 오늘 루시는 갑자기 과민 반응을 보이며 처음으로 들길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제발 좀 꺼져 이 미친놈 애야. 넌 네 몸 아내도 아니라고. 난 네 아내였던 적이 없어. 난 연락 없어지란 말이야. 네 나만 아내면 벌써 뒤지가 없잖아. 엄정비가 다른 걸 왜 너만 먹으려고 이 미친놈 딸이야.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아프니까. 지금의 그녀는 단지 정신이 아플 뿐이니까. 그렇게 고개를 떨구자 루시의 손목과 손에 달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루시, 이런 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녀는 그런 걱정 어린 내 부름에도 끝끝내 지독한 욕설을 내뱉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루시 안에 들어간 건 악마인 것 같다. 균이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너무도 많다. 그중 가장 확실한 건 손목에 보이는 저 말도 안 되는 핏자국과 상처였다. 지금의 루시는 스스로 자해할 수 없으니까.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나도 루시도. 그러니 제발 이걸 멈출 수 있는 신부를 모셔오고 싶었다. 그게 아니면 루시알,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어떤 단점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 이야기에 대한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그들도 함께 무서운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둠의 숨결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